안녕하세요. BCBA 토리쌤 전은지입니다. 오늘은 토리 ABA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준인 토리 레츠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도 몇 년 전까지 비비맵을 사용을 하다가 그 비비맵도 조금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비비맵도 공부하고 ESDM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ABA 커리큘럼들을 공부를 하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커리큘럼들을 다 갖다 놓고 하나하나 비교를 해가면서 이건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야. 이건 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논의들을 하면서 저희가 올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기준으로 언어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정리를 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역별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영역은 10개 정도로 구성을 했어요. 사회성까지. 정말 무바라 때부터 와서 사회성을 형성하는 데까지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총 정리를 해 놓은 것이죠. 근데 물론 이것 또한 굉장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프로그램들만 추린 거기 때문에 이거를 또 이거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기준에 저희가 자주 보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학습 준비 영역이 제일 처음에 있는데 글자가 조금 작아서 저희가 키워 볼게요. 학습 준비 영역에서는 아이가 하나하나의 언어 자체를 구별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선생님의 제스처를 보고 이 아이가 앉고 일어서고 앞에 있는 선생님을 쳐다보고 선생님이 제시하는 물건을 쳐다보고 하는 것들이 가능한지, 선생님이 달라고 하면 그 물건을 주는지, 여기다 넣으라고 하면 넣는지 요 정도를 봅니다. 요게 가능해야 기타 다른 프로그램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학습 준비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기 전에, 그러니까 듣거나 말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시지각적인 자극의 매칭이에요. 그래서 매칭 영역, 동작 모방 영역, 동작 모방 영역이 어느 정도 발달하면 언어 모방하는 영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듣기나 말하기가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칭하는 영역에서 보면 같은 것끼리 놓기, 같은 색깔끼리 놓기, 같은 모양끼리 놓기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윗부분에는 시지각적인 매칭 능력을 사용한 다른 프로그램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연관된 사물끼리 매칭하기, 사물 크기 순으로 매칭하기, 블록 디자인 같은 것들을 보고 따라서 만들기, 매칭 능력을 활용한 기타 다른 활동들이 되겠죠. 그 다음 제가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작 모방 영역이에요. 동작 모방 할 때는 처음에는 사물을 가지고 하는 동작 모방 위주로 좀 하고 그다음 대근육 동작 모방 위주로 그 다음에 소근육 동작 모방도 하고 그리고 2단계나 3단계 동작 모방으로 갑니다. 자, 대근육 모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조금씩 얼굴 부위로 와요. 언어 모방 영역에서는 눈, 코, 입, 귀 이런 기관들을 보고 찾을 수 있는지 포인팅 동작 모방하고 입술, 치아, 턱, 혀 이런 데 포인팅 할 수 있는지 모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혀 움직임, 입술 움직임, 불기 이런 이런 동작들을 같이 연습을 하고 그 친숙한 단어를 듣고 즉시 따라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조금씩 언어 모방에 가까워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이 과정을 뛰어넘는 아이들도 있고 하나하나 저희가 연습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듣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무발화인 상태로 오시면 말하기 연습을 시켜주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어머님 발화 과정까지 가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 앞부분에서 어떤 게 안 되고 있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희가 다 평가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서 아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1-2개월 만에 무버라인 친구가 와서 막 자발적으로 얘기하고 하기보다는 앞에 부분을 많이 채워줘야 '아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하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앞에서 준비 과정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듣기나 말하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때 조급해 하시면 자발적인 언어가 6개월 정도 했는데 "왜 안 나와요?"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앞에 준비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경우에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자, 듣기로 넘어가면 아이템 이름을 변별하는 듣기가 있고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듣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구분을 해 놨는데 보통 커리큘럼 책에 보면 그냥 수용 언어 정도로만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는 조금 구별을 해서 하고 있고 정말 자극을 변별해야 되는 거는 변별 영역에 더 들어 있고 아이들이 몇 가지 지시를 따라야 된다. 그럼 지시 따르기에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인지적인 능력을 형성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템을 이름을 찾는 거, 기능을 듣고 찾는 거, 범주를 듣고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직업도 찾고 같은 것과 다른 것도 찾고 위치도 찾고 여기서 그냥 일단 다 듣고 찾아요. 변별을 하고 그다음에 지시 따르기 능력에서는 변별한 거를 실제로 행동으로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위치를 이 아이가 찾았다. 그림에서 고를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그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느냐, 실제로. 위에다 갖다 놔. 위를 찾아봐 하면 카드는 찾아요. 근데 어디 위에 갖다 놔 하면 못 갖다 놓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인지적으로 알려주고 실제로도 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그다음에 수용 언어가 조금씩 쌓이면 저희가 표현 언어를 가르치는데 표현 언어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기능을 가진 거, 그다음에 아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관심을 얻고 교류하는 즐거움의 기능을 가진 것이 있어요. 그걸 요구하기와 명명하기로 구분을 하는데 똑같이 사과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게 내가 사과를 먹고 싶어서 말한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과를 말함으로써 엄마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말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게 나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발적인 요구, 싫다, 도와달라, 또 해달라 이런 것들의 요구, 그리고 두 단어 이상으로 요구하기, 허락받기, 그다음에 정말 요구에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이 정보를 요구하는 거죠. "우리 어디 가요? 언제 해요? 뭐 먹어요?" 뭐 이런 것들. 질문하기 맨 요구까지. 질문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 명명하기에서는 일단은 아이템들을 다 이름을 기억해서 말을 할 수 있는가 그 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물 아이템의 이름, 동물 이름, 동작의 이름, 색깔, 모양, 장소 이런 것들을 쭉 쌓아갑니다. 그다음에 뭐 위치 아니면 형용사, 꾸미머 같은 것들 그리고 3단어, 4단어 이상으로 아이가 쭉 설명할 수 있느냐 요런 것들을 명명하기에서 봐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아이가 내가 보이는 거, 내가 들리는 거, 내 감각기관에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ASD 성향이 강한 아이들일수록 이 자발적인 명명하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적은 아이들은 명명하기 기술을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할 수는 있어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언어에 재미를 붙여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랑 부모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변별과 지시 따르기 같은 수용 언어 능력과 요구하기와 명명하기 같은 표현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듣고 대답하는 능력은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핑퐁 대화라고 하죠. 이 인트라버벌 단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듣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의 교환이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언어 치료에서 얘기하는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가 가능하면 대화가 될 것 같잖아요. 뭐 먹을래? 하면 응. 뭐 할래? 하면 아니? 이게 될 것 같지만, 상호작용이 어려운 아이들, ASD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인트라버벌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인트라버벌을 또 따로 떼서 핑퐁 핑퐁 하는 연습을 가르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인트라버벌 영역에서는 정말 간단하게는 강아지 멍멍 뭐 이런 거 가르치다가 노래 이어 부르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무엇이 포함된 질문에 대답하기, 누구가 포함된 질문에 대답하기, 어디가 포함된 질문에 대답하기,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질문을 들으면 그 질문에서 포함된 의문사를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쪼개서 가르쳐 봅니다. 그 네, 아니오로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것도 가르치고, 예시를 두 가지 줬을 때 A일까요, B일까요 했을 때 A요 하고 대답하는 것도 저희가 알려줘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어떤 주제에 관해서 대화하는 거, 자신의 과거나 미래를 스스로 설명하는 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그걸 기억해서 간단하게 간추려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사실 저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요 정도를 목표로 학습 준비 영역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저까지 가는 게 저희의 이제 긴 로드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부모님들께서 좀 머릿속이 명쾌해지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이한테는 뭐가 필요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데 반응을 안 하는 것인지 정말 못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파악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토리 레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